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동안 시장을 계속해서 옥죄해 왔었던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해결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고 분위기가 일부 좋아졌다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이슈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요로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이번 주 들어서 잘 좋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내에서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선 어떠한 체크 포인트들을 봐야 될까요? 네,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한 줄 평으로 원칙과 비중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도 뉴욕 시장이 끝났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뉴욕 시장 끝났고, 이제 우리나라 목요일 정규장이 열립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동을 보고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요. 저는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그 양쪽의 의견을 다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오후죽순처럼 양쪽으로 반대 방향이 되면서 나오면서 한간에 트럼프 리딩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뉴욕에서 날아온 뉴스 대비해서 의지를 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국내 대선 앞두고 각종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후보들 간의 어떤 공약에 대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용을 하되 그런 내용들에 나의 온 비중 싣지를 말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나 관세 전쟁이 너무나도 강하게 일었기 때문에 무섭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아침 아니고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관세 같은 경우도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와튼 스쿨의 어떤 경제학 학사까지 갖고 계신 분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세가 80 정도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어떤 원칙 없이 사리분별 없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다.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것이 세게 강하게 공격을 한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져갈 것을 가져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의 발언이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변동성 내부에 있다고 한다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한 10에서 25%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만 50%, 80%, 145% 이렇게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 밖으로 변동성이 움직일 때는 굳이 우리가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이 소액 정도만 그 변동성이 이용할 수 있는 비중을 이용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또 대본을 한 80%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늘 뉴욕 시장이 끝나면서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가 없을까,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김한희 특파원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놓치거나 관간 내용이 없을까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특이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관련해가지고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 입장도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우리랑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장 해고에 대해서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하고 싶다고 해서 해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대법원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 해고가 될지 말지 그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봤을 때는 제롬 파월 연준장을 해고하기 쉽지 않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죠.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 좀 불확실성 제거 일환도 있고,
실적이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안 나온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일단 5월 말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다찌 운영에 힘을 쓴 다음에 5월 말 이후부터는 다찌 정부 효율비에 쏟는 힘을 줄이면서 테슬라에 힘을 주겠다. 테슬라 경영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2차전지를 물론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팩트 체크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최근도 전기차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 섹터는 AI 소프트웨어나 AI 반도체, GPU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산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기술력이 되는 이 정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성장 섹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수요를 통해서 이 수요를 발전시키고 이 기술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더 하이엔드 제품이 많이 팔려야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차 전지나 전기차는 하이엔드 상품보다는 약간 좀 저렴한 저가형 모델의 판매를 촉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경영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단 뉴욕 시장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았고 국내 시장도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 들어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 순매수는 한 6천억 정도 들어왔죠. 6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전기전자랑 운송장비랑 금융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도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아쉬운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할 때는 1000억, 1500억을 하면서 매수는 300억, 400억 요 정도 조금 해주니까 안타깝게도 뉴욕 시장도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했고 국내 시장도 어제 상승했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장의 캔들을 봤는데 일봉 차트 봤거든요.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이 기대감에 갭상승 시작했지만 과대 낙폭 구간에 대한 저가 매수를 차익실현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는 확인을 해야 된다.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겠지만 강한 탄력을 가진 V자형 반등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해서 투자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투자 비중의 70% 정도는 실적을 담보로 하고 있는 성장 섹터. 그 다음에 아직 시장이 강하게 V자 반등을 보이지 못했을 때는 미국에서 나온 뉴스도 집중을 해야 되고 국내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 발언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도 강세를 보일 테니까 투자 비중 30%는 단기 테마 위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서도 원칙을 잡고서 비중 관리를 이 변동성에 입각해서 안전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장이 이제 추가로 오를 수는 있지만 잘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각도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지는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실적과 성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섹터, 그리고 미국, 국내 대선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잘 이용해서 변동성을 잘 이겨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 좀 AS 부탁드립니다. 화장품 미용기기 쪽에서 VT, 그리고 경기 방어 섹터와 관련해서 신한지주와 SK텔레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더 가져갈지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VT 같은 경우도 저번 주 목요일 날 시초가가 34,300원 정도였습니다. 34,300원이었고 어제 고점이 38,100원, 그 다음에 어제 종가가 36,750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 수익 중일 거다라고 판단해요. 그 다음에 일단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되는 부분들이고, 외인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홀딩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TS 구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한 36,000원 구간이 플러스 3%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36,000원을 이탈하면은
전략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홀딩하면서도 다음 목표가는 한 39,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지주랑 SK텔레콤은 오늘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플러스 한 4% 정도 수익 중이더라고요. 저번 주 목요일날 시초가가 47,800원인데 현재 종가가 48,900원이니까 매수가 대비해서는 플러스 5% 정도 수익 중입니다. 근데 금융주 자체가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보이는데 플러스 5% 수익이면은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해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목요일 시초가 대비해서는 좀 돌아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날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 수요일날은 단기 차익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한지주나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까지 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의 수급이 몰리면 신한주랑 SK텔레콤은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보수적으로 움직일 때는 신한지주랑 SK텔레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VT 같은 경우는 홀딩, 그 다음에 신한지주랑 SK텔레콤은 오전장을 보고 홀딩을 할지 매도를 할지 결정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섹터 안에 종목별로 오늘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쪽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G2 무역 분쟁 완화 가능성이 어제 제일 강하게 반등한 섹터가 있었죠.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좀 많이 좀 상승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관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반도체 약세를 어떻게 보냐라고 물어보신 분 많이 계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저는 실적 발표 결과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ASML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ASML이 실적이 안 나오면서 SNS텍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EUV 공정 관련 장비를 좀 SNS텍이 많이 좀 납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실적을 모두 다 확인했을 때는 분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절대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빅4 중에서 빅5라고 할까요?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빅5 중에서 반도체 실적이 감소한 기업은 삼성전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이 모바일 부분 실적 발표 덕분에 선방을 했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4개 종목이랑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 전쟁 불확실성에 의해서 사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세청에서 나오고 있는 수출 동향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도 증가했지만 수출 증가폭이 증가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이 G2 무역 분쟁이 좀 확전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주요 기업들이 사재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IB 기업들도 봤을 때 중국과 이제 동남아시아 기업들이 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H20 GPU를 수준어치를 확보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음이 공공연하게 언론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가 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 영업이익 한 7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도 한 20에서 30%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향상되는 모습 보여줄 건데 우선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큼이나 정규장 개장 전에 실적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을 때는 그 부분을 바라보는 투자분들의 투심 확인이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또 엄청난 뉴스가 나왔죠. 한미반도체가 물론 이 SK하이닉스와의 불협화음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한미반도체를 좀 달래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론과 중국 기업이 한미반도체에 TC본드 러브콜을 보내면서 확실하게 이 한화세미텍과의 격차가 아직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중국 기업이 HBM 제조의 핵심 장비인 TC 본더를 생산하는
한미반도체 러브콜 보내면서 기관 순매수 이어졌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엄청났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467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면서 한미반도체 85,600원 기록을 하면서 V자 반등, 한미반도체 정도는 돼야 V자 반등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종목과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중에서 잘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밸류체인 하면은 PSK홀딩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반도체 패키징 장비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글로벌 공략에 가속도를 낼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21선 돌파하면서 맥점 잡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SNS텍 보려고 합니다. SNS텍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이에요. EUV 공정에 필요한 노광 공정 장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포토마스크의 원재료인 이제 식각 공정의 포토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레이크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ASMR이 실적이 안 나왔죠. 그 다음에 SNS텍이 어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증가하면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독립 청신호가 보인다. 그 다음에 ASML이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 SNS텍이 반사 이익을 가져간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도 기관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21선과 61선을 돌파한 다음에 추가 상승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SNS텍 저는 모아가는 관점이 좋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PSK홀딩스를 오늘장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러한 탄력을 어떻게 좀 이용해 볼까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속도를 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위축된 어깨를 치켜 세워준 것은 역시 정책 수혜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전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뭐 전력 설비라든지 이 전선된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뭐 흐름 이번 주 나쁘지 않다 이런 쪽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부적인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키워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력 설비를 못 산다라는 것은 아니고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모아가는 관점을 보고 오늘장에는 전선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전선 관련 종목들은 아직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없죠. 전력 설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월요일날 LS 일렉트릭 실적 발표했고 화요일날 HD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했습니다. 근데 두 기업들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 발표 잘 나왔어요.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69.4% 증가했고 매출도 1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면서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근데 뭐 HBM이랑 조선이랑 2차전지라는 좋은 교보제가 앞에 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발표를 잘한 것은 맞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을 했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HDD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에서 100% 이상의 실적을 잘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69.4% 나오면서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에 H전대 일렉트릭이 승승장구할 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H전대 일렉트릭에 비해서 미국에 대한 시장 공략이 늦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도 미국에 대한 공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적 반영이 늦었죠. 이제 2024년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유사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좀 기대가 높았나 이런 평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내수 매출 이연에 따른 어닝 쇼크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전선 관련 종목들도 힘을 쓰지 못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선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전력 설비 대비해서 시가총이 작은 전선 관련 종목들의 온기가 먼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전력 설비용 전선 말씀드렸는데 전선 가격이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4.4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 4.8달러, 4.9달러까지 추가 상승 나오면서 전선 관련 종목들의 주가 탄력에 구리 선물 가격이 오른 것이 이바지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지만 전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수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선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전력 설비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 확인해 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주는 제가 또 두 종목 말씀드릴 건데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매매관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진전기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LS전선이 가온전선에 대한 지분을 700억 원 한도 내에서 장내 매수를 추진하면서 주주 가치를 제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요. 외국인 순매수가 아니고 기관 순매수입니다. 기관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제 한 10% 넘는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진전기가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장 완공을 통해서 빠르게 들어온 수주를 납품 처리할 것이고 2차 전지용 실리콘 합금 음극재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전력 설비 전선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종목 모멘텀까지 얻어갈 수 있는 일진전기와 가온전선 두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강세 보여주었죠. LNF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됐을 때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랑 2차전지 봤을 때 반도체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무역 분쟁 완화됐을 때는 2차전지도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대부분 투자 포인트 다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5월 말부터 경영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재명 후보께서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도 하셨지만 전기차 보급도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세제택 아니면 정부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내 2차전지 중에서도 테슬라 밸류체인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이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고 그 중심에는 양극재 기업인 LNF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는 다소 아쉽게 나왔지만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를 봤을 때는 북미 OEM 기업 테슬라겠죠. 이 테슬라의 신차 효과로 인해서 양극재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 LNF가 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수급동에 봤을 때도 20일선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나왔는데 장대 양봉의 수급원은 기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 봤을 때 오늘 LNF 좀 갭상승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요. LNF를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오전장 확인하시고 점심시간부터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일주일 정도만 보시면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돼서 오늘의 제 관심주로 LNF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팀장님의 종목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반도체 쪽에서는 투자의 관점에서 PSK 홀딩스, 매매 관점에서 SNS텍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선 쪽에서는 매매 관점에서 가온전선, 투자 관점에서 일진전기,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LNF 한 일주일 정도의 스윙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